제 뒤에 있는 저 공장을 보면 18세기, 19세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은 이런 형태의 공장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 뒤에 있는 공장은 17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라서 찾아왔어요. 프랑스의 명품 중에 하나인 크리스탈 잔이나 샹들리에 같은 것을 만드는 바카라 공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 관광을 오게 되면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유치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천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저거 만들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제가 지금 와 있는 동네는 마을 전체가 저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 이름 자체가 아예 바카라고, 내린 역 이름이 바카라고, 원래 프랑스가 140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문화 강국이 아니었어요. 1400년대를 주제로 한 이탈리아 영화를 보면 벌써 르네상스예요. 우리가 그 배운 막 메디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막 미켈란젤로를 후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근데 같은 시대에 프랑스를 그린 영화를 보면은 잔다르크 시대입니다. 아직도 갑옷 입고 영국군이랑 막 싸우고, 그때부터 프랑스가 이탈리아에서 어마어마한 럭셔리 아이템들을 수입하게 됩니다. 뭐 식기, 포크, 나이프, 뭐 샹들리에, 심지어는 촛대 하나까지 전부 다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쓰다가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와 재상 콜베르가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던 이 많은 럭셔리 아이템을 프랑스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럭셔리 아이템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수공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부터 수공 전통이 있잖아요. 책으로 써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과학적인 포뮬러가 있어가지고 카피를 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루이 14세와 콜베르가 이탈리 장인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프랑스 곳곳에다가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센터장을 지켜주는 방식, 즉 사람을 훔쳐오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럭셔리 인더스트리를 처음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로얄 매뉴팩토리라고 불리는 곳들이 장인들이 포진해 있는 동네들이거든요. 이 동네는 루이 14세 때 지어진 게 아니라 그 후계자인 루이 15세 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부터 처음에는 유리, 그 다음에는 크리스탈을 생산하는 곳으로 시작된 곳이고, 원래 모습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장소 중에서는 몇 개 되지 않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귀한 장소를 우리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명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디어, 손, 그리고 판매. 처음 볼 거는 이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옛날 디자인들이 1700년대부터 겹겹이 쌓여있는 먼지가 풀풀 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아카이브에 갈 거예요. 역사의 냄새.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냄새. 북바인딩이 사가가는 냄새. 1878년 엑스포지션 유니버셀에 출품했던 디자인 도면들인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대중공개 첫 번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채널에서. 한국에서 바카라를 수입하시는 분도 한 번도 못 와봤다고 합니다. Voilà, ici vous êtes dans les archives de Baccarat. On collecte ici toutes les pièces historiques de Baccarat, les dessins d'archives depuis 260 ans presque, et notamment des livres autour des expositions universelles, parce que Baccarat a construit son histoire en partie à travers ces grands événements, c'est les expositions universelles. 이거는 1878년에 출품을 했던 작품인데, 이제 건물 아니냐 그랬더니, 건물은 건물인데 유리로 만든 건물이다. 가운데 이제 분수도 있고, 이거 전체를 크리스탈 유리로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포르투갈 왕실에서 사갔대. Elle est encore là dans la maison royale de Portugal. Maintenant, elle a été achetée par un propriétaire privé et elle est en Espagne maintenant. Mais elle est toujours au centre d'un jardin. Et donc du coup, c'est devenu la pièce emblématique d'un jardin espagnol. 와우. 이걸 어떻게 찾게 됐냐면은 2005년에 어떤 분이 내가 크리스탈로 된 파빌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좀 부품 하나가 좀 손상이 돼가지고 레스토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이쪽으로 전화가 왔대요. 그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1878년에 출품했던 작품을 그분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여기에 가지고 와가지고 레스토레이션을 했다고 해요. Donc voilà, on peut parler de... Comme ça, on reste sur les expositions universelles.
Un autre exemple d'une pièce monumentale, hein, qui est quand même un très grand vase, un vase qui a été présenté pour l'exposition universelle de 1867, en cristal rouge à l'or et cristal clair. C'est 2 cristals doublés. Et en fait, il faut savoir que pour réaliser tout ce décor qui est gravé à la roue, il a fallu 1 année au graveur de l'époque, qui s'appelle Jean-Baptiste Simon, pour réaliser le décor d'un seul vase. 와우. 제일 신기한 건 저는 이제 안에 빨간 크리스탈이 있고 아래 투명한 크리스탈 2개를 겹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빨간 크리스탈 색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그랬더니 루잘러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루지가 빨간색이고 러가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빨간색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24K 금을 넣어서 적당한 온도로 녹이면은 마치 연금술처럼 금색이 굉장히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금을 금색으로 안 쓸 정도의 럭셔리인 거지. 우리 끝나고 파리에 다시 갈 거잖아요. 1855년 작품이 지금 파리에 가면 걸려 있대요. 근데 이게 거의 3층 높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가운데 이렇게 딱 걸려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방에서 볼 게 요거를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거를 이제 공방에서 볼 거래요. Iconique, le service Harcourt. Donc là, on a une planche de 1841. Donc c'est vraiment le début, la création de cette icône Baccarat, le fameux verre Harcourt qui est devenu une icône et qu'on a réinterprété à travers le temps. 1841년에 디자인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글래스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쿠라고 하는 옛날 프랑스의 모든 어떤 외교 관저에 전부 다 공급이 돼가지고 Les dessins sont normalement réalisés par quelle personne? Par les dessinateurs de la manufacture. Et effectivement, après, ça passe au travail à chaud avec les souffleurs. 여기 보면은 4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은 유리를 어디서 떼갖고 와가지고 가열시키고 첫 번째 모양 잡고 불고 다시 가열시키고 모양 또 한번 잡고 다리 붙이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 4명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딱딱 맞춰가지고 돌아가는데 무슨 발레 댄스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한 명은 진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하기 전인 장인이 이제 그 팀을 이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참 30대 40대여가지고 힘도 좋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이끌어가는 장인이 또 한 명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팀에 14살에서 한 17살 사이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장인이 3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어내려가지고 이 스킬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쌓이도록 이제 디자인돼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들이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뜨거워서 들이쉬면 그냥 죽는 것 같은데 숨이 엄청 뜨거워 뜨겁진 않아요 충분히 멀어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오브제 중에 하나거든요. 프랑스가 1850년대에 엑스포지션 유니버셀이라는 걸 열어요. 만국 박람회. 프랑스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가장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제품들을 각 회사들한테 다 출품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실제로 만국 박람회에 걸려 있던 샹들리. (19세기) 중반이나 (19세기) 말까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항상 이렇게 무도회를 베풀잖아요. 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호텔에도 볼룸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고 그 볼룸의 스케일과 데코레이션의 화려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가문의 어떤 위상을 자랑하려고 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여기서 이제 보고 싶었던 게 2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이 천정화. 베네치아 출신의 바로크 작가 티에폴로가 그린 천정화래요. 근데 이 19세기에 프랑스 귀족들이 이탈리아에서 좀 망해가는 귀족들 집의 벽화나 천정화를 그대로 떼가지고 자기 집에 붙이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오게 된 천정화를 이 전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런 바카라 샹들리에가 이렇게 4개가 딱 걸려있는 이런 공간에서 그때는 춤을 췄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촛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이 살랑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저 수천 개의 조그마한 크리스탈 조각을 통해 가지고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19세기 중반의 디스코볼인 거예요. 컨템포러리 쪽으로 넘어가면 난 저쪽에 살고 싶다. 저 울병이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패턴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가까이 보면 진짜 예뻐요. 이거다. 우리 본 거. 바람 불고 있는 거. 아, 이게 사원소구나. 땅에서 모래를 파내서 불로 녹여서 바람으로 형태를 만들고 물로 식혀서 만들어낸 것이 따단.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 이제 미상 발레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작업했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말로 주저주저 설명을 듣지 않고 야 진짜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구나 한 번에 느끼게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미상 발레어라고 그래가지고 박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간으로 보여줘 버리는 이런 스킬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잔 하나를 당겼더니 이렇게 스템이 2개가 생긴 것 같은 모양도 있고 2개를 붙여가지고 모래시계를 만든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1920년대 아르데코. 이런 막 잎사귀 무늬 굉장히 꾸불꾸불한 곡선 이런 거 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헤네시 꼬냑병이에요. 미키 형이 엄청 좋아하겠다. 이 방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디자이너. 아까 뭐 달릭도 있고 모리스 쉐발리에도 있고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컨템포러리 아트의 인물들이 생각해낸 걸 갖다가 우리가 봤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빚어낸 걸 이제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과정과 결과. 우리가 이제 유럽에 관광을 오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이제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프랑스에서 특히 저런 물건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컨셉, 그리고 구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뛰어난 창의적인 예술가가 많이 살았다, 특히 파리에. 두 번째는 사부아페어, 예술가의 머릿속에 나온 걸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하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 테크놀로지 노하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노베이션보다는 레지스탕스,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고 자기가 속한 직종과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철저한 로열티로 똑같은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올 수 있는 그 저항 정신. 그 다음에 3번째는 미정 발레어. 그렇게 열심히 굉장히 많은 철학을 녹여내서 만든 물건을 일반 사람들이 전시된 공간에 가가지고 한 번에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레인지먼트의 힘. 이 3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물건이 프랑스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